네, 저는 지금 튜닝 페스티벌에 와 있는데 보통 자동차 튜닝하면은 보통 4바퀴 달린 차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튜닝 페스티벌에 와 보니까 이륜 바이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륜 바이크 그러면 그냥 오토바이 내지는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브랜드마다 그 바이크들 모델들을 보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3-4천만 원? 네. 아니 죄송한데 이 바이크 가격이 얼마인가요? 750만 원부터 800만 원 사이입니다. 근데 바꾸는 데 3천만 원? 네, 바이크 가격 빼고. 그 로얄 엔필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영국 네, 맞습니다. 바이크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영국 바이크가 사실 우리한테 익숙하진 않아요. 사실 한국에 네. 들어와 있는 뭐 주로 생각하는 게 뭐 트라이언프가 유명하시죠. 트라이언프가 유명하고 네. 로얄 엔필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약간 낯설지만 네. 뭔가 고급져서 눈길이 네. 자꾸 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약간 네. 좀 오해가 있으신데 사실 로얄 엔필드는 굉장히 진입하기 좋은 저렴한 바이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원래 이제 지금 R&D 센터는 영국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생산 공장은 인도에 있습니다. 아, 인도에? 네, 그리고 1901년도부터 저희가 회사가 120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오래된 회사죠. 네, 네. 중간에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도 회사가 로얄 엔필드 인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네. 지금 기술 개발은 영국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격 자체가 코스트 자체가 인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클래스로 엄청나게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네. 지금 보면 약간 요런 스타일의 바이크가 네.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에 네네. 비슷한 느낌의 바이크는 많았지만 많았죠. 약간 일본에서 들어온 네. 브랜드를 한국에 생산한 케이스. 네네. 근데 요런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이라고 네, 이제 지금 보시는 모델은 로얄 엔필드의 컨티넨탈 GT라는 모델인데 흔히 네. 이제 카페 레이서라고 해요. 그쵸, 카페 네, 레이서. 카페 레이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영국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바이크를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경주라는 그런 네네.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카페에서 어느 카페까지 가자. 그래서 그 카페에서 카페까지 이동한다고 해서 카페 레이서인데 네네. 왜 그러면 이걸 카페 레이서라고 하냐면은 조금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핸들이 약간 높았던 거를 좀 아래로 내리면서 공격적인 포지션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 좀 멋스럽게 탈 수 있는. 그쵸. 이게 보면 사실 뒤쪽 모습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알던 바이크의 모습인데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바이크들을 카페레이서 하다 보니까 보면은 포지션이 조금 앞쪽이 네, 낮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느낌이 확 달라요. 네, 맞습니다. 확 다른데 그래도 약간 이 시트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레이싱 모델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옆에 보면은 약간 레이싱 모델 같은 네, 느낌의 네. 바이크가 있거든요. 이 모델이랑 이 모델이 좀 차이가 어떤 차이가 네, 있어요?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컨티넨탈 GT를 베이스로 만든 커스텀 네네. 바이크고요. 국내 굉장히 유명한 크레이지 게러지라는 커스텀 네. 빌더에서 인도 본사, 로얄 엔필드 본사와 협업을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실제로 협업을 네, 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바이크는 한국의 유명한 빌더가 만들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예 이제 새로운 모델 하나가 생겼다고 봐요. 그렇죠. 거의 새로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스윙암도 모노 스윙암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엔진 같은 경우도 머플러가 지금 다운 파이브가 아니라 사이드로 빼가지고 네. 뱅킹각을 깊게 줘도 땅에 닿지 않게끔. 그쵸. 그리고 순정 머플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경량화를 위해서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많이 좀 근데 개선을 했죠. 머플러가 땅에는 안 닿겠는데 잘못하면 다리에는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느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화상을 입을 거에 대비해서 히트 쉴드가 장착이 돼 있어요. 네네. 네. 이제 저게 이제 열이 네네. 뿜어져 나오는 걸 이제 완화시켜 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렇게 보니까 지금 사실 같은 베이스라고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네, 같아요. 많은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네. 제작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비용도 많이 발생을 비용도 했고요. 많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3-4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3-4천만 원? 네. 아니 죄송한데 이 바이크 가격이 얼마인가요? 750만 원부터 800만 원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바꾸는 데 3천만 원? 네, 바이크 가격 빼고. 네, 약간 놀랍긴 한데 네, 네. 그 어쨌든 완전히 새로운 바이크가 고성능 바이크가 탄생을 한 네, 거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또 이해는 가고. 네.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린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유럽 브랜드 서스펜션도 네. 들어가 있고요. 앞뒤 휠도 경량휠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오늘 서킷 주행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랩타임도 나왔습니다. 아,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주로 업계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네.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냐면은 80년대 90년대 미국 AMA라고 슈퍼바이크 레이스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당시에는 두카티의 차량처럼 페어링이 없는 레이키드 네. 바이크를 가지고 레이스 엔트리 번호만 붙이고 레이스를 하는 게 그 당시에 네네네네. 추세였는데 그 당시 AMA 바이크를 컨셉을 가지고 만든 바이크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레이싱 모델이 나오기 전에.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어떤지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사실 좀 네, 있어요. 약간 네. 좀 약간의 네이키드 느낌도 나면서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엔트리 넘버가 앞에 플레이트로 평평하게 있는 네네네. 앞에 보시면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는 차종이 있잖아요. 뭐 스포츠카라든지 뭐 SUV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사실 이륜 바이크 쪽으로는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온 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리 데이비슨, 일단 여기 보이는 이 바이크는 종류가 뭔가요? 아 예. 지금 보시는 바이크는 어드벤처 투어링 바이크는 펜아메리카라는 모델입니다. 네. 펜아메리카 모델은 작년 6월에 저희 대한민국에 출시가 됐고요. 이제 이런 온로드뿐만이 아니라 비포장도로, 오프로드 이런 데 네. 가장 적합한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벤처라는 이름 붙은 자체가 그게 좀 그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느낌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 같으면 투어링이나 약간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할리의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할리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엔진이나 뭐 소리 이런 거면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는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할리 데이비슨이 이제 최초로 처음 도전하는 이제 순행식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기존에는 이런 느낌의 바이크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도전하는. 그렇습니다. 순행식이라서 뭐 더 큰 장점이 있는 건가요? 투어링 할 때? 보통 할리 데이비슨 공랭식 엔진은 이제 크고 우람하고 진동이 심한 반면 순행식 엔진은 조용하고 또 부드럽고 진동이 좀 덜한 그런 느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시간 타더라도 몸에 큰 무리가 안 가고. 그렇죠. 네, 우리가 소위 알고 그 두둥두둥하는 그런 느낌은 좀 약하지만 네. 주행할 때 몸이 편안한 그렇죠. 약간 그런 쪽이겠네요. 네. 이제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리 데이비슨 하면 많이 떠오르는 바이크죠. 어떤 맞습니다. 스타일이죠? 할리 데이비슨은 이제 로드킹 스페셜이라는 모델인데요. 네네. 얘는 이제 투어링 라인업 중에 하나인 모델입니다. 네. 보통 투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옆에 보시면 양쪽 새드백이 달려 있는데요. 네네네. 이 새드백 안에는 간단한 소지품이라든지 짐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네. 장거리를 가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바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C 포지션이라는 게 이제 앉았을 때 이 안장, 소위 말하는 안장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높이가 좀 낮고 그러면은 이제 정차할 때나 이제 편안하게 다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시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시트가 낮으면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판이 보드로 돼 있는 발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드라는 게 좀 널찍하게. 풋보드, 그렇죠. 풋보드. 길고 네. 널찍한 거. 네, 그러다 네. 보니까는 발을 놓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아, 네네.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할 때 할리 데이비슨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뭐 이 핸들을 엄청 높이 들고 다니는 케이스도 있고 예, 한데 그런 경우에 실제로 투어링할 때 그게 포지션이 편한가요? 처음에 이제 보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네. 막상 이제 앉아보고 핸들을 잡고 주행하면은 그 느낌이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순정 핸들은 약간 팔을 폈을 때 네. 내려앉는 게 좀 아파요. 아,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앉았을 때 허리까지 숙이게 되니까는 네. 조금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아. 핸들을 높이면 허리가 쫙 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네네네. 편한 감이 있죠. 보통 이 투어링 바이크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 그 고배기량 네. 이 느낌 있잖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급 아닌가요? 예,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1868cc짜리 바이크입니다. 아, 그럼 경차 거의 2대. 그렇죠. 예,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차 2배 사이즈의 엔진을 가진, 그래서 소리도 우렁차고 이런 류의 그 스타일을 이제 투어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네, 이번에 이 모델도 사실 할리 데이비슨 하면 많이 떠오르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미국 드라마인 선즈 오브 아나키에 나오는 로우라이더 네. S 모델입니다. 아, 이거 느낌상 약간 아까 봤던 그 뭐였죠? 투어링 모델보다는 약간 젊은 느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날렵해 보이고 사실 옆에 있는 백 같은 경우도 좀 작아가지고 네. 뭔가 좀 날씬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바이크는 주로 이제 용도가 어떤 데가 주 용도일까요? 일단 소프텔 중에 로우라이더 S 모델은 네. 약간 데일리 바이크로 타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도심에서 주로 타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짧게 타기 때문에 크게 네. 이제 몸에 무리가 간다든지 그런 건 없죠. 근데 이제 용어 자체가 소프트 테일이잖아요. 네. 그게 어떤 유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하드 테일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 안장 위에 그 서스가 달려 있었어요. 서스라면은 쇼바. 흔히 말하는 안장 쇼바. 위에 이제 그렇죠. 스프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안장 밑에. 여기서 네. 그러니까 안장 위에 스프링을 달고 주행을 하다 보면 차체가 굉장히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불리는 하드 테일인 거고. 네네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소프트 테일인데 소프트 테일은 차체와 바퀴의 가운데 쇼바가 하나 있습니다. 서스가.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언더길로 이제 흔히 말하는 방지턱을 넘을 때 조금 부드럽게 간다고 해서 소프트 테일. 그러니까 뒤쪽 테일이 약간 부드럽게 움직여준다. 그래서 소프트 테일. 아, 그리고 네. 이제 여기가 쇼바가 없으면 하드 테일. 그러니까 네. 테일이 꼬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뒷부분.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뒷부분이 딱딱하다고 해서 하드 테일. 지금 나오는 것들은 뒷부분이 조금 부드러우니까 소프트 테일.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 이제 쇼버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 할리의 느낌에 봤을 때는 이 안장 밑에 스프링이 있었던 게 그 스프링이 뒤로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시면은 안장은 그냥 그냥 운전자를 위한 안장일 뿐이지 네. 바이크에 대한 안장은 아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크가 일체형이고 운전자를 위한 쇼바가 있기 때문에 차체가 굉장히 하드하든가 하드테일 이렇게 불려있게 돼요. 두카티 사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사무실 앞에 네. 강남에 엄청 맞습니다. 큰 두카티 매장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엄청 고급스러웠어요. 네, 굉장히 그리고, 고급 브랜드예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바이크, 오토바이 이러면 이제 일본 브랜드가 사실 그렇죠. 많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두카티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어디죠? 일단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태생.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뭔가 페라리 느낌. 네. 색깔도 지금 옆에 있는 모델 보시면 약간 페라리의 레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색깔이? 동일한 색깔입니다. 동일한 네. 색깔인가요? 네. 그러면은 네. 사실 우리 두카티라고 하면 이런 약간 레이스하는 듯한 네. 이런 이제 약간 공격적인 스포티한 디자인이 많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이게 대표 모델인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두카티에서 플래그십 모델이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모델은 두카티의 파니갈레 V4S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공도에서 탈 수 있는 모델이고 네. 배기량은 이제 슈퍼바이크 레이스보다 조금 더 배기량이 높습니다. 배기량이 더 높고. 그래서 이 차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슈퍼바이크 레귤레이션 규정상으로는 나갈 수는 없는 모델이고요. 배기량이 너무 높기 예, 때문에. 그래서 원래 오히려. 자기통 1000cc까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이제 1000cc가 넘기 때문에 규정상 나가진 못하고 공도에서는 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공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도로. 일반 네. 도로에서 네, 그래서 뭐 탈 수 있고. 헤드라이트나 뭐 백밀러, 뭐 등화류들이 장착이 돼 있죠. 어찌 보면 이제 이 모델 자체도 스타일을 그 스포티 모델 내지는 뭐 레이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거는 S라고 하고요. 이게 네. 이제 레이스에 나갈 수 있는 모델을 R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V4R이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옆에 있거든요. 네네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내 슈퍼바이크 레이스에 나가는 되게 유명한 선수의 바이크고요. 네. 보시면은 실전을 뛰고 네, 있는 실제로 바이크군요. 보면 타이어도 슬릭 타이어. 그렇죠. 레이싱 타이어가 고생을 많이 했네요. 네, 오늘 좀 주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일어났고요. 네. 실제로 이게 레이스를 나가시는 분이고 랭킹 3위 안에 드실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 타시는 네네.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바이크랑 좀 다르게 등화류, 뭐 백밀러 이런 그렇죠. 것들이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비어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유리 섬유로 되어 있는 FRP 레이싱 페어링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V4S나 R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윙이 달려 있습니다. 날개. 윙이 역할이 또 역할이 뭐냐면은 있겠죠?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날개에서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네. 바이크 같은 경우는 앞바퀴가 들리게 되면 그만큼 랩 타임이 아무래도 손해가 나거든요. 그렇죠. 바이크가 굉장히 좀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바퀴가 안 들리게끔 안티 윌리라고 하는데 안티를 위해서 비행기 날개를 거꾸로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럼 양력이 아래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날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네. 가라앉는 네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딱 배기량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1000cc 미만입니다. 1000cc 네, 미만으로. 4기통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라인4 엔진이 아니라 V 4기통.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스타일은 또 제가 낯이 있긴 한데 네.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얘기가 좀 어떤 모델이다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일단 스타일은 그렇게 흔한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네. 두카티 하이퍼 모타드라는 모델이고요. 네네. 그래서 모타드를 약간 공도에서 쉽게 탈 수 있게끔 하는 모델인데 모타드는 모토크로스 점프하고 이런 네네네. 바이크입니다. 오프로드에서 그거를 온로드 휠을 장착을 해서 탈 수 있게끔 한 모델인데 하이퍼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공도에 조금 친숙해질 수 있게끔 약간 변형을 그렇죠. 시킨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모토크로스 하는 차들을 보면 약간 되게 날렵하고 좀 네. 뭐가 비어 보이잖아요. 자, 예, 특이사항이 전혀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좀 더 공도에서 타기 편하게 네. 만든 모델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약간 네. 좀 합의점을 찾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피칭 모션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가속 감속할 때 모션이 많이 생기기 꿀렁꿀렁 때문에 많이 하는 되게 거죠? 재밌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모델을 되게 바이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타는 재미 네. 자체가 있는 거. 되게 그러니까 펀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면 이동 수단이라기보다는 재미삼아 타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이동 수단도 되지만 네. 또 재밌게 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데 산악 바이크의 느낌도 살짝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느낌이 결합이 된 거죠. 그렇죠. 일단은 산악 바이크의 엔진이 달리는 않냐에 따라서 이제 모토크로스냐 아니냐가 어느 정도 좀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느낌이 약간 있다라고 보셔도 되죠. 네, 지금 이 모델은 사실 저는 두카티에서 보기 좀 힘든 모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 근데 굉장히 좀 역사가 있는 모델이에요. 아. 멀티스트라다라는 모델인데 스트라다가 길이거든요, 이태리 네네네네. 말로. 그래서 다양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인도, 그러니까 공도, 포장이 된 도로와 비포장 도로 이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약간 좀 오프로드를 탈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차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제가 방금 보셨던 V4S의 그 심장 4기통 V4 엔진이 그대로 다 이식이 돼 있어요. 아, 레이싱 모델의 그 엔진이 네, 그대로 그대로 들어가 그 있다고? 심장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난 출력이 나옵니다. 200마리 이상 정도, 200마리에 가까운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파워풀한 주행도 그 가능하시고요. 이런 스타일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 있나요? 듀얼 퍼포즈라고 합니다. 그 할리 데이비슨의 그 어드벤처 모델이랑 느낌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할리 데이비슨의 어드벤처 모델이 얼마 전에 나왔죠. 페다메리카라고 해서 그렇죠, 얼마 전에 그렇죠. 나왔고 그 모델이 어떻게 보면 이 모델을 따라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느낌이 너무 비슷해서 네. 그리고 사실 그 할리에서는 못 보던 느낌이라서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 이게 두카티의 느낌과 좀 닮았군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이게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입니다. 차이 느낌이 약간 좀 높아 보여요. 예, 특히 상당히. 멀티스트라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를 좀 주행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된 바이크예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길이가 조금 더 길고요. 길고. 다른 버전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뭐 돌이라든지 나무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차고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아 네네.